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기업 회의와 관광 등을 융합한 마이스 산업, 여수시가 이 남해안권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수에서는 올해 1,300여 건의 마이스 행사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여수세계 박람회장 내 컨벤션 센터 컨퍼런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역동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렇듯 여수 지역 내 12곳의 컨벤션에서 올해 들어서만 모두 100여 건의 크고 작은 마이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올해 개최 예정인 마이스 행사만 19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마이스 행사가 한 1,059건 정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1,300건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금 마이스 행사가 확정된 것은 한 190건에 달합니다. 여수시도 변화된 마이스 산업에 대응한 유치 설명회와 상담 교류회를 통한 마케팅과 함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 시 국내 회의 2천만 원, 국제 회의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유치 지원금 지원 기준도 15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오는 6월 완료 계획으로 중장기 마이스 육성을 위한 용역도 수행 중입니다. 이렇게 여수시가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도 없진 않습니다. 전남도의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 그 마이스 관련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3억 원도 채 안 되더라. 2억 8천. 예. 비슷하고 우리가 경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만 해도 66억 원이거든요. 전남 마이스의 중심이지만 2,000석 이상의 대형 컨벤션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여수가 떠오르는 마이스 도시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형 행사들을 유치하는 데 좀 아직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좀 따라줘야 되겠다. 남중권의 거점,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 여수시. 선행돼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마이스 산업이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4년 만에 열린 광양 매화축제가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축제 개막일인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63만 명 넘는 인파가 매화마을 일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주차장과 행사장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주말 시티투어 버스도 증편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가든스테이가 박람회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가든스테이 예약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10일 4월 주말 숙박권이 매진됐으며 전체 예약률은 5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든스테이는 정원 관람과 체험 등이 포함된 국가정원 내 숙박 프로그램으로 하루 100명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의 연간 의사 일정은 독특하게 금요일에 시작하는 회기가 많습니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대폭 늘려놓은 연간 회의 일수를 사실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의 의사 일정은 유독 금요일에 시작하는 회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2018년 7월 11대 목포시의회부터 현재까지 열린 회의는 모두 42차례인데 이 중 금요일에 시작한 게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40% 회기가 금요일에 시작돼 개회와 동시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이틀을 맞이했습니다. 주말 휴일을 회기에 더해봐야 회의비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주말 휴일을 끼워 넣는 이유는 뭘까? 2018년 11월 목포시의회는 회의 운영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90일 이내였던 연간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로 30일을 늘렸습니다. 심도인은 심의를 위해 현행 90일 이내로 규정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로 늘리는 안으로서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목포시의회 금요일 개회는 잦아졌고
출근도 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회의 일수 증가분 상당수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요일에 시작하면 금요일에 폐회할 수 있는 단 닷새 일정의 회기도 금요일에 시작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 일정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본 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 위에 회기 일정도 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회의 초장부터 휴일을 맞는 금요일 개회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 회의 일수만 늘릴 뿐 내실 없는 관행을 벗어나 밀도 높은 회의를 만들기 위한 목포시의회에 고민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30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처리가 금지됩니다. 소각장이 없는 광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다음 달 입주 공모를 앞두고 거주민 혜택 등을 대폭 늘린 계획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이란 인식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생활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남구 양과동 광역매립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거된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된 올해부터는 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고체 연료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등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와 비교해 매립량도 일평균 530톤에서 270톤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기한이 7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이처럼 땅에 묻어 처리하는 방법, 2030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2016년 문을 닫은 상무소각장과 같은 광역소각시설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는 소각장은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지 일대 주민을 위한 대규모 경제 혜택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설은 지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상에 체육, 문화,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마 랜드마크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지만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하남의 유니온파크. 최대 300억 원에 달하는 마을발전기금과 대규모 편익시설 조성을 내걸고 유치경쟁을 이끌었던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지원 상황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공모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입지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각장도 건설하고 일대 주민들도 만족할 광주만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구직을 포기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직업 찾기를 포기한 청년과 부호 종료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며 심리 상담과 진로 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단기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50만 원, 장기 이수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가 780여억 원 규모의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190억 원을 들여 소형 항포구에 인양기와 부잔교를 확충하고 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에도 30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연근해 어선 감척과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300억 원을 전남 신용보증재단 측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에 따라서 해마다 6,600억 원씩 2027년까지 3조 3천억 원 규모로 보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대규모로 보증했으나 올해부터는 금리 상승에 취약한 중저신용자와 성실사업 실패자를 위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추진단은 면역 저하자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영유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유아 백신 접종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며 8주 간격으로 3차례 맞아야 합니다.